지금 방금 접수된 속보입니다. 오늘 아침 인천공항과 서울 도심이 전례 없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혼란에 휘말렸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최근 9월 29일부터 시행된 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지만 시행 첫날부터 식당 내흡연, 공공장소 무례 행동, 심지어 용변 방치 사례까지 언론을 통해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일부 의원은 무비자 조치가 국가안보점을 노출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또 다른 쪽에선 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관광 논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오만이 무너지고 진심이 문화가 되는 과정이기도 할 겁니다. 지금부터 중국 국영방송 기자 천루이가 직접 겪은 서울의 하루,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진 충격과 반전의 드라마를 전해드립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오전 6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한국 무비자 단체 관광 시행 첫날 중국 전역에서 몰려온 관광객이 2만 명을 넘었죠. 수화물 찾는 곳부터 입국 심사대까지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밀치며 자기 차례를 앞당기려 했습니다. 천루이는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캐논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29살 중국 국영방송 사회문화부 기자. 베이징 명문대를 나와 입사 5년차에 이미 특파원 후보로 손꼽히던 엘리트였죠. 천루이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감정보다 데이터를, 주관보다 렌즈를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게 한국의 관광 시스템이라고. 천루이는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카메라 뷰파인더 속엔 짐을 던지며 화를 내는 관광객, 입국 심사대를 둘러싸고 고함치는 단체 가이드들, 그리고 그 속에서 땀을 흘리며 안내 방송을 반복하는 한국 공항 직원들이 보였죠. 천루이는 생각했습니다. 이 장면이면 충분해. 한국의 허술한 시스템, 준비 부족, 혼란. 이걸로 리포트 한 편은 뽑겠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한국 직원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한 직원은 밀려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차분히 손짓으로 방향을 가리켰고, 다른 직원은 휠체어를 탄 노인을 조용히 우선 통과시켰습니다. 심지어 한국 승객들은 긴 줄 앞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차례를 기다렸죠. 누가 밀쳐도, 누가 끼어들어도 그저 한 발짝 물러서며 자리를 내줬습니다. 천루이는 렌즈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왜 화를 안 내지? 그 순간 한국인 승객 한 명이 천루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괜찮아요. 우린 기다릴 수 있어요. 천루이는 가슴 한쪽이 묘하게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예상과 달랐어요. 혼돈 속에 질서가 있었고 시끄러움 속에 조용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온 천루이는 동료 기자 천위안과 합류했습니다. 천위안은 흥분한 얼굴로 말했죠. 루이, 오늘 촬영분 대박이야. 공항 마비 수준이었어. 천루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선 작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서울 명동거리는 오후 1시 관광 성수기의 정점이었습니다. 화장품 가게마다 중국어 간판이 걸렸고 식당마다 중국어 메뉴판이 비치됐죠. 천루이가 속한 취재팀은 유명한 식당 앞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곳은 삼겹살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입구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50명 규모의 중국 단체 관광객이 도착했죠. 가이드 류츠하오가 앞장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단체 예약했어요. 빨리 자리 주세요. 하지만 한복을 입은 여성 점원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약 시간이 1시 30분이십니다. 지금은 1시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류츠하오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우리가 손님인데 기다리라고? 이게 한국식 서비스야? 그는 손가락으로 점원을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고 단체 관광객 일부도 따라 소리를 높였죠. 돈 내는 사람이 왕이야. 중국인 무시하는 거야? 점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앞에 계신 분들도 오래 기다리셨어요. 순서를 지켜주시면. 천루이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건 당연히 혼란이었죠.
소리 지르는 관광객, 난처한 점원,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한국 손님들. 철루이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매너 사회라고? 결국 우리 앞에선 무너지잖아. 하지만 그때 카메라 렌즈 속에 한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점원의 미소 뒤에 숨은 떨리는 눈빛. 그리고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가로젓는 한국 시민 한 명.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참으세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철루이는 카메라를 잠깐 멈췄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죠. 결국 단체는 자리에 앉았지만 식사 내내 큰 소리로 떠들고 음식을 남기고 담배를 피우려 했습니다. 철루이는 그 모습을 계속 촬영했지만 이상하게도 렌즈를 통해 보이는 건 비난할 대상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손님이라고? 이게 손님의 태도인가? 철루이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녁 6시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철루이는 단체 관광객들과 함께 지하철에 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칸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죠. 한국 직장인들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는데 중국 관광객들은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철루이는 구석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사실 촬영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르는 좋기 넘어 보이는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였죠. 그는 떠들고 있는 관광객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어요. 쉿! 관광객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예의는 국경이 없지요. 그 한마디에 칸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대로 돌아서서 배가 나온 젊은 여성 앞으로 갔습니다. 임산부였어요. 그는 자신의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내릴 곳이 멀지 않아요. 철루이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카메라를 들여다 말고 그냥 말없이 지켜봤죠. 임산부는 감사하다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고 할아버지는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역에서 내렸어요. 철루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화를 내지 않았지? 왜 소리치지 않았지? 왜 조용한데도 강하지? 철루이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배운 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것이었어요. 언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강하게.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단 한마디로 모든 걸 잠재웠습니다. 폭력 없이, 화 없이, 그저 조용한 존엄으로. 지하철에서 내린 뒤 철루이는 동료 린메이에게 말했습니다. 메이, 나 이상해. 오늘 하루 종일 뭔가 잘못 본 것 같아. 린메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무슨 소리야? 우리 취재 잘하고 있잖아. 하지만 철루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렌즈 너머로 본 세상이 자신이 믿던 세상과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철루이는 호텔 방에서 낮에 찍은 영상들을 검토했습니다. 공항의 혼란, 명동의 소란, 지하철의 소음. 모두 한국의 관광 시스템 실패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하지만 화면을 돌릴수록 철루이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는 한국인들, 화를 내지 않는 점원들, 조용히 자리를 양보하는 시민들. 렌즈는 혼돈을 담았지만 그 틈새엔 품위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철루이는 스마트폰을 켜고 중국 웨이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죠. 해시태그 한국 무례한 중국 관광객이 실시간 검색어 1위였습니다. 명동 식당 영상, 지하철 소란 영상이 한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었어요. 댓글은 차가웠습니다. 또 중국인이야. 매너가 없네. 관광 금지시켜야 해. 철루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찍은 영상이 이렇게 퍼질 줄은 몰랐어.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죠.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비난할 증거만 모았잖아.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어. 철루이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아침 거리는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차분히 걷고 신호를 지키고 서로에게 길을 양보했습니다. 오전 10시 철루이는 천위안과 린메이를 불렀습니다. 우리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천위안은 어리둥절했죠. 뭘? 기사 쓰는 거 말하는 거야? 철루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 사람은 명동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구점에서 종이와 펜을 샀죠. 천루이는 중국어로 안내문을 썼습니다.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서로를 위해 지켜주세요. 줄을 서주세요. 배려는 여행의 시작입니다. 세 사람은 거리 곳곳에 그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때 한 한국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명동 식당에서 봤던 한복 입은 점원 박지연이었죠. 그녀는 천루이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사과할 줄 아는 게 진짜 용기예요. 천루이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제가 죄송해요. 저도 그 소란을 그냥 찍기만 했어요. 박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해요. 천루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언론의 펜보다 행동의 손이 더 강하다는 걸. 진실은 렌즈 너머가 아니라 발로 뛰는 현장에 있다는 걸. 오후 3시 단체 관광버스 앞. 가이드 류츠하오가 천루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천루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천루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내문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무례하게 굴었으니까요. 류츠하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례? 우리가 손님인데 무슨 무례야. 돈 내는 사람이 왕이야. 천루이는 고개를 들어 류츠하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손님이라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남의 나라에서 예의를 지켜야죠. 류츠하오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우리 민족의 얼굴을 망치고 있어. 너 같은 기자 때문에 중국이 욕먹는 거야. 주변 관광객들이 모여들었어요. 일부는 류츠하오 편에 섰고 일부는 천루이를 지지했습니다. 천루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기자예요. 진실을 가려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비난만 찾아다녔어요. 한국의 잘못을 찾으려고만 했죠. 하지만 이틀 동안 본 건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화를 내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소리 지르고 밀쳐도 조용히 자리를 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천루이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기자가 진실을 가려야 한다면 사람으로서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단체 관광객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우리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죠. 맞아요. 저도 미안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류츠하오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천루이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가 진짜 기자가 된 것 같다. 카메라 너머가 아니라 현장 안에서. 비난이 아니라 이해로. 국가보다 양심을 선택했다. 사흘째 되는 날 천루이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틀 동안 찍은 영상을 다시 편집하기 시작했죠. 처음 계획했던 제목 한국의 질서 문화는 허상이다를 지우고 새 제목을 썼습니다. 조용함은 약함이 아니라 배려였다. 영상은 공항의 혼란으로 시작했지만 이번엔 한국 직원들의 차분한 안내, 시민들의 양보, 노인의 따뜻한 눈빛이 중심이었습니다. 편집을 마친 천루이는 영상을 자신의 웨이보와 중국 국영방송 내부 네트워크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짧은 글을 남겼죠. 저는 한국을 비판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워갑니다. 조용함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강한 힘이었습니다. 업로드를 마친 뒤 천루이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기자가 된 기분이야. 다음 날 오전 천루이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웨이보 알림이 끊임없이 떴어요. 조회수가 10만, 50만,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은 뜨겁게 달렸죠. 이 기자 대단하다.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네. 나도 한국 가면 매너 지켜야겠다. 천루이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은 정말 빠르구나. 오후 2시 서울시 관광정책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 한도윤은 천루이를 시청으로 초대했죠. 천루이 기자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상이 한중 관계에 큰 도움이 됐어요. 시청 회의실에서 한도윤은 천루이에게 명예서울 시민증을 건넸습니다. 한국의 질서는 강요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루이는 시민증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제가 더 감사해요. 한국이 저를 바꿔줬어요. 한도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바꾼 거예요. 용기를 낸 거죠. 그날 저녁 한국 언론 기자 이서진이 천루이를 인터뷰했습니다. 당신 같은 기자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요. 천루이는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항상 거기 있었어요. 제가 보지 않으려 했을 뿐이죠. 닷새째 되는 날 광화문 광장에서 한중 문화교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천루이는 초청을 받아 무대에 올랐죠. 마이크를 잡은 순간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한국인도 있었고 중국 관광객도 있었어요. 천루이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입에 가져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루이입니다. 중국 국영방송 기자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국을 비판하러 왔습니다. 한국의 질서 문화는 허상이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만들려고 했죠. 혼란을 찾고 실수를 찾고 약점을 찾으려 했어요. 광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천루이를 바라봤죠. 하지만 이틀 동안 제가 본 건 천루이는 목이 메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화를 내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오늘 배웠습니다. 조용함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강한 힘이었습니다. 배려였고 존중이었고 품이었습니다. 천루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비난의 눈으로 봐서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바꿔줘서 진짜 기자가 되게 해줘서 감사해요. 광장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한 한국 할머니가 무대로 걸어 올라왔어요. 천천히 지팡이를 짚으며 할머니는 천루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구나. 네가 용기를 냈구나. 그 순간 광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천루이는 할머니 품에서 흐느꼈어요. 카메라를 들던 손이 떨렸고 렌즈 대신 눈물이 진실을 담았습니다. 무대 아래에선 천위안과 린메이도 울고 있었죠. 광장은 박수로 가득 찼고 천루이는 그 따뜻함 속에서 처음으로 진짜 언론인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뒤 천루이는 베이징 방송국 편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서울, 조용한 힘을 최종 편집하는 중이었죠. 45분짜리 다큐는 공항의 혼란으로 시작해 명동의 소란, 지하철의 깨달음, 광화문이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천루이가 안내문을 붙이며 웃는 얼굴이었어요. 다큐는 중국 국영방송 황금 시간대에 방영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조회수는 500만을 넘어섰고 웨이보에선 한국을 다시 보게 됐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 기자 존경한다. 나도 여행 갈 때 매너 지켜야지. 조용함이 힘이라는 말 가슴에 새긴다. 천루이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은 정말 언론보다 빠르다. 석 달 뒤 천루이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기자가 아니라 친구로서였죠. 명동거리를 걷던 천루이는 익숙한 한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엔 석 달 전 자신이 붙였던 금연 안내문이 아직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작은 메모지가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한글과 중국어로 쓰여 있었죠. 당신의 사과, 서울이 기억합니다. 천루이는 그 메모지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가 붙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진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용기는 기억된다는 것, 그리고 국경을 넘어 마음은 통한다는 것을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복을 입은 박지연이 반갑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루이 씨, 다시 오셨네요. 천루이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지연 씨,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삼겹살을 구우며 이야기를 나눴죠. 박지연이 물었습니다. 다큐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기분이 어때요? 천루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동거리는 여전히 북적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줄을 서는 사람들,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서로에게 길을 내주는 사람들. 그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천루이는 웃으며 말했죠.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뉴스는 마음으로 쓰는 거였어요.
렌즈가 아니라 발로, 펜이 아니라 손으로, 비난이 아니라 이해로. 한국이 저를 가르쳐 줬어요. 그날 저녁 천루이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로운 기사 제목을 입력했죠. 서울에서 배운 것 조용함은 가장 강한 언어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천루이는 알았어요. 기자의 역할은 비난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것, 진실은 렌즈 너머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천루이는 인천공항 출국장에 섰습니다. 석 달 전 그 혼돈의 공항은 이제 평온했어요. 천루이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박지현, 한도윤, 이서진, 그리고 이름 모를 지하철 할아버지. 천루이는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저를 진짜 기자로 만들어줘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작아졌지만 천루이의 가슴 속엔 따뜻한 빛이 더 커졌습니다. 조용함은 약함이 아니라 배려였고, 진심은 언론보다 빨랐으며, 용기는 국경을 넘어 세상을 바꿨습니다. 천루이는 노트북을 열어 새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세계의 조용한 힘들이었죠. 한국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천루이의 평생 프로젝트가 될 것이었습니다. 비난의 렌즈를 내려놓고 이해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기자. 그것이 천루이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았고 천루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에 든 건 카메라가 아니라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앞으로 천루이가 쓸 모든 기사의 첫 문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올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